네, 스몰캡 공략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성호의 스몰캡 공략주입니다. 관심 가져볼 중소형주 집중적으로 분석합니다. 최근에 이제 중소형주에서 대형주 쪽으로 조금 매기가 가지 않느냐, 또 기관들도 그런 움직임을 조금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외국인도 대형주에 좀 가세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중소형주가 꺾였다 이렇게 보기엔 좀 아직도 이르겠죠. 예, 주목할 만한 중소형주 유화증권 이성호 선임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어쨌든 코스닥이 좀 약세예요. 4일 약세고 오늘은 낙폭이 큰 상황인데요. 이 코스닥의 조정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하고 이제 개별주 중심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코스닥 자체가 연초 대비 좀 많이 급등을 하면서 그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장세가 좀 이어져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코스닥도 이제 좀 조정을 받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굉장히 많이 팽배했던 시기 자체에서 지금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런 것 쪽에 굉장히 슬로우 다운하다는 그런 그 약간의 우려감이 또 표명되면서 전체적으로 부품주를 중심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금리 인하라는 그런 호재까지 작용하면서 그 대형주 쪽에서는 건설주 그리고 통신주들 위주로 굉장히 급한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업종들에 대해서 1분기 실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좀 올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그런 차익 실현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주가가 상승이 다소 부담스러운 면도 좀 있었겠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전의 코스닥과는 좀 다르게 업종별 순환매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최근에 큰 폭의 조정이 좀 있었지만 그런 조정 중에서도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1분기 실적 대비 2분기 자체가 실적이 올라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 위주로 좀 접근을 좀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1분기 실적에 대한 그런 실망감에 대한 차익 실현과 대형주에 대한 쏠림 현상으로 일시적인 조정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것이 지나간다면 다시 한번 실적 위주로 접근해 볼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중소형주 중심의 강한장이 끝난 건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다시 좀 조정 이후에 상승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IT 부품주, 특별히 그 가운데 상당수가 이제 스마트폰, 삼성전자에 기댄 부품주일 텐데요. 이 IT 부품주 조정에 관해서는 양태현 대표께서도 오늘 이슈를 준비하고 계시니까 이따가 그 부분도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겠고요. 예, 오늘은 스몰캡 공략주니까요. 관심 종목은 어떤 건가요? 네, 오늘 소개할 종목은 우전의 한단이라는 스마트폰 케이스 제작 업체입니다. 네. 이전에 이제 해외 모바일 업체들 위주로 중심 납품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우수한 기술력과 그리고 케이스 부분의 그런 쇼티지로 인해서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의 납품을 시작하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지금 매출처 다변화 그리고 시장 성장 자체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자체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 최근 조정이 좀 있었지만 실적 부분에 대한 모멘텀 자체가 아직까지 좀 살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전의 한단을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네. 스마트폰 케이스 제조업체 우전엔 한단입니다. 스마트폰 케이스 업체, 우리 생활 속에 밀접한 분야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좀 궁금하고 할 말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양태원 대표는 지금 스마트폰 사용하시겠죠? 예, 맞습니다. 네. 케이스 샀습니까? 예, 케이스는 있는데요. 따로 별도로 구매했습니까? 예, 케이스는 있는데 저는 저희 아이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전엔 한다. 네, 어쨌든 별도로 구매하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김효진 씨도 휴대폰 케이스를 별도로 돈 주고 구매했습니까? 예, 저도 지갑 대용으로 케이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한 3, 4만 원 정도 되는 케이스 항상 사서 쓰고 있는데요. 그만큼 좀 많이 남는 부품인 것 같아요. 마진율 같은 건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기존의 피처폰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이 한 자릿수밖에 안 됐지만 최근에 스마트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공정, 특히나 후공정 측에 있어서 코팅이라든지 증착 같은 것들이 추가가 되면서 마진율 자체가 10% 이상으로 나오는 굉장히 고마진 제품으로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과거에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보호 목적의 약간 그런 고무 젤리 형태였던 휴대폰 케이스였다면 요즘은 이제 가죽 제품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고가의 제품들이 나오고 이 스마트폰 케이스 분야가 상당히 돈 되는 분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전엔 한단. 예. 특별히 케이스 업체 가운데서도 이 기업을 주목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네, 아무래도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시장 자체의 큰 성장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케이스 부분에 대해서 이전의 인식 자체가 단순한 사출 성형물에 불과했다면 스마트폰으로 보급이 확대되면서 이제는 하나의 아이템으로서 메이저 시장으로서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전에 피처폰 같은 경우에는 액세서리를 사봤자
열쇠고리라든지 아니면 뭐 필름 정도를 붙이는 정도에 불과를 했다면 지금 스마트폰 자체로 바뀜에 따라 가지고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교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림을 잠깐 보시면 국내 스마트폰 액세서리 시장 규모 자체가 2010년에는 약 2,400억 정도에 불과했다면 2013년에는 1조 6천억 정도 굉장히 크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스마트폰 케이스 자체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 자체가 1조 이상으로 굉장히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보시면 스마트폰 액세서리 구매 횟수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 2회 이상으로서 스마트폰 하나를 구매하는데 2개 정도의 케이스를 추가로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 즉 스마트폰 한 대에 총 3대의 케이스가 붙는 격이기 때문에 전체 시장 자체는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저 우측에 있는 건 뭐예요? 기종별하고 이제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거는 이제 애플하고 안드로이드 계열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보통 스마트폰 케이스도 하나가 아니라 2개 혹은 3개 정도를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한다는 얘기일 텐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시장 규모가 커진다는 거 말고 또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이런 시장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특별히 이 종목이 좀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아무래도 매출처 다변화에 따른 실적의 안정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우전한 한 단의 매출 비중을 보시면 림사가 약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니와 소니와 그리고 교사라 쪽이 약 30%, 그리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쪽 매출이 약 30%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리서치 모션 같은 경우에는 매출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잘 나가는 폰 위주인 삼성전자와 그리고 소니 위주로 매출차가 굉장히 많이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S4 판매량 부진에 따라 가지고 IT 부품주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본다면 S4 판매량에 대한 기대치보다는 다소 좀 슬로우한 모습은 있겠지만 글로벌리로 봤을 때는 여타 다른 모델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연중으로 봤을 때는 판매량 자체는 충분히 목표치를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의 편중된 매출 구조가 아니고요. 소니 쪽으로도 매출이 나고 있는데 소니양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전에 스마트폰 마진율이 10% 이상이라고 했는데 방수폰 같은 경우에는 약 30% 이상의 고마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출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최근에 네오플램이라는 그런 주방기기 업체를 인수함에 따라 가지고 내수 업종으로도 같은 플라스틱 사출 측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확장을 함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편중된 그런 IT 부품의 그런 등락과는 상관없이 실적이 좀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로부터 특히나 이제 S4의 판매 부진 의혹, 그리고 그 단가이나 우려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운 종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큰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스마트폰, 휴대폰 케이스 제조업체 우전엔 한단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관련해서 조금 궁금한 것들을 좀 여쭤볼게요. 의문이 들 만한 내용들. 그런 내용들 혹시 있으세요? 오늘 오전에는 한단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그 스마트폰 부품 업체들의 하락폭이 상당히 좀 강한데요. 네네.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고점을 형성을 했다라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은 또 매수의 기회로 네. 반대로 사용을 해야 된다,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죄송합니다. 하시는지. 주가, 오케이. 예, 주가는 이제 마지막에 한꺼번에 얘기를 좀 할게요. 예. 예, 김효진 캐스터. 우리가 이제 요 제품이나 업황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 먼저 얘기하고요. 예. 제품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예, 특히 스마트폰이 죄송합니다. 스마트폰이 최근 계속해서 고가 제품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상당히 넓은데 이에 따라 좀 보호하고 또 떨어뜨렸을 때도 안전하고 물에 빠졌을 때도 방수 기능이 있는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데 이 해당 회사에서는 그런 제품들을 현재 출시를 많이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전한 한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방수폰에 굉장히 특화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소니양 그 엑스페리아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 같은 경우에는 남미 쪽으로 방수폰 자체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자체가 뭐 보호 기능도 물론 있겠지만 최근에는 캐스터님도 그러셨듯이 지갑 형태로나 아니면 카드 지갑 형태로 굉장히 액세서리화된 그런 형태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서 사출을 누가 잘하느냐, 그리고 어떤 디자인이 이쁜 제품을 뽑아낼 수 있냐가 굉장히 큰 기술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업계의 기술력을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세계 유수의 그런 업체들과도 거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하나만 이제 전략 가기 전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근데 휴대폰 케이스 시장이 주변 기기 시장이 돈이 되니까 네네. 휴대폰 제조사들이 뛰어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애플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런 게 휴대폰 케이스들에게 악재 아닙니까?
단순하게 본다면 악재를 볼 수가 있겠지만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케이스를 갖다가 뭐 양산하는데 사출기 일어났다 해가지고 네. 주가가 굉장히 크게 폭락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 자세히 살펴보면 사출기 대수를 계산해 보면 실질적으로 전체 캐파에 비해서 굉장히 미량으로 보이고 있겠고요. 네. 그리고 액세서리 시장 자체가 굉장히 마진이 높기 때문에 이런 기본 케이스 외에도 액세서리한 그런 케이스 사출하기 위한 그런 내부적인 인하우스화가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좀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시장 자체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쇼티지 자체가 분명하고요. 그리고 기술 장벽 자체가 단순히 낮은 게 아니고 굉장히 후공정 측에 있어가지고 높은 장벽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업체 위주로 물량을 가져가되 삼성전자도 그런 고마진 구조에 약간의 그런 그 액세서리 쪽에서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 스마트폰 액세서리 시장이 굉장히 크고요. 앞으로도 기대가 큰 시장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좀 말씀을 드린다면 요즘은 앱서셀이라는 것도 이제 많이 나오고요.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스마트폰에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잖아요. 앱을 활용해서 뭐 결제를 한다든지 스마트폰에 이렇게 부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액세서리 시장도 상당히 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그분들도 좀 신경 쓰시고요. 예. 자, 1분이 실적하고요. 앞서 양태원 대표님 관련해서 그 주가 부분 좀 코멘트 해 주십시오. 네, 일단 실적 먼저 잠깐 체크를 먼저 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전에 한다는 실적은 1분기가 약 850억 정도의 70억 내외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827억에 59억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보다는 소폭 상회한 수치에다가 지금 1분기 실적 자체가 성과급을 제외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익 자체는 이거보다 더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2분기 실적이 얼만큼 잘 나와주느냐인데 4분기에 S4향 물량과 그리고 소니향 물량이 동시에 겹치면서 2분기 자체는 1분기보다 약 80% 이상 성장한 약 1,500억 정도의 11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이 계속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2013년 연결 실적 가이던스 자체는 5,700억에 약 450억 정도로 전년 대비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되는데요. 지금 가이던스 기준으로 퍼가 약 6.5배 정도로 약간의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장의 확률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부품주들의 평균 밸류에이션을 적용을 한다면 약 10배 정도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적용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이를 주가로 좀 환산할 때는 약 15,000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해 주셨던 그런 현재 주가의 위치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정 자체는 이런 실적에 대한 그 브레이킹 때문에 좀 약간 슬로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우려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조정이 이어진다면 아무래도 2분기 실적 모멘텀이 가시화되는 5월 말이나 6월 초 정도에는 다시 한번 주가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분할적으로 봤을 때 매수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우전에 한 달에 현재 주가는 1,150원이고요. 15,000원까지도 노려볼 만한 이 내재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사흘간 주가가 밀리고 조금 기술적으로는 다소 사실 부담스러울 수 있는 자리이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주가 움직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목하겠습니다. 이성호의 스몰캡 공략주 유화증권 이성호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